역적의 자식 주제에 감히 어린 계집애를 탐하다니. 저 놈이 12살 소녀를 업고 다니는 꼴 좀 보게나.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한양 성저심리 장터. 40 넘은 사내가 어린 소녀를 업고 나타나자 사람들은 욕설을 퍼부었다. 도둑놈, 변태, 역적의 자식.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사내가 5해 동안 소녀를 어떻게 길렀는지, 그리고 권력자가 5해 동안 그들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형구, 내 놈을 체포한다. 저 계집애를 더럽힌 죄로. 관가에 끌려가고 곤장을 맞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 그러나 재판장에 나타난 소녀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었다. 아저씨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오해와 배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양성저심리 남대문 밖 큰 장터. 봄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4월 초파일 오식. 저작거리는 약재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장꾼들의 흥정 소리로 가득했다. 그때였다. 인파 사이로 한 사내가 나타났다. 40을 훌쩍 넘긴 듯한 사내의 등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엎여 있었다. 소녀의 옷은 누더기처럼 헤어져 있었고 머리칼은 엉켜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그 사내의 얼굴이었다. 김무협. 한때 3사의 관리로 이름을 날렸던 남자. 아버지가 영모로 몰려 삼족이 멸해야 마땅했으나 다행히 서울 출신이라는 이유로 목숨만은 건진 자. 지금은 성박 움막에서 풀 뜯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 저것 좀 보게나. 한 안악이 옆 사람의 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속삭임이 아니었다. 장터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였다. 아니, 무협 저 사람이 저렇게 어린 계집애를. 세상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형구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등 위에 소녀는 열이 있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연분아. 무협이 낮게 불렀다. 소녀가 희미하게 대답했다. 네. 조금만 참거라. 곧 의원께 데려다 드릴 테니. 그 순간 인파 사이에서 한 남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장터의 건달 우두머리로 악명 높은 돌쇠였다. 이봐 형구. 돌쇠가 무협이 앞을 가로막았다. 형구는 멈춰섰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자네 정말 염치가 없군. 아무리 천출이 되었다지만 그래도 한때는 양반 행세하던 사람이. 비켜주게. 무협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다. 비켜달라고? 허허, 이 사람이 저렇게 어린 계집애를 업고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를 일이지. 비켜주게. 다시는 말하지 않겠네. 무협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그는 주먹을 쥐지 않았다. 등에 업힌 소녀 때문이었다. 소녀가 상할까 두려웠다. 돌쇠는 희죽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 장터에서는 내가 법이야. 자네 같은 역적의 자식이 어린 계집애를 업고 활보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틀리는군. 그만하게. 그만해. 어디서 감히.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쇠, 그만두거라.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서 있었다. 장터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백 의원이었다. 의원 어르신. 돌쇠가 인상을 찌푸렸으나 백 의원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무협, 어서 이리 오게. 아이를 보아야겠네. 무협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백 의원의 약방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약초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무협은 조심스럽게 소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소녀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백 의원이 소녀의 이마에 손을 대고는 혀를 찼다. 열이 무척 높구나. 언제부터 이랬나? 어젯밤부터입니다. 음식은? 죽을 쑤어 먹였으나 토해냈습니다. 백 의원은 소녀의 맥을 짚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한 병이로구나. 다행히 촉이라 약으로 다스릴 수 있네.
그런데 백 의원이 무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네는 대체 이 아이와 무슨 사이인가? 무협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목구멍이 메말랐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 길에서 주워온 아이입니다. 백 의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주워왔다고? 네. 한 달 전 한강 다리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몸 붙일 곳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두었습니다. 자네 그 행색으로? 백 의원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형구의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다. 신발은 뒤축이 닳아 구멍이 났다. 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백 의원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약장으로 가서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다. 약값은 어찌하려나? 품을 팔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협의 목소리가 떨렸다. 백 의원은 약을 싸면서 말했다. 내 장작이 필요하네. 일주일만 내 뒷산에서 나무를 해다 주게. 그럼 약값을 대신하지. 의원님, 아이가 중하네. 어서 가서 약을 다리게. 무협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백 의원은 그런 무협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 정말 역적의 자식이 맞는가? 약방을 나서자 바깥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장꾼들의 눈길이 따가웠다. 형구는 다시 소녀를 업었다. 소녀는 무협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아저씨, 응? 죄송해요. 소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형구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미안해하느냐? 제가 아저씨한테 짐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아저씨를 욕하잖아요. 연분아. 무협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건 내일이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너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것만이 내 바람이니라. 소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무협의 등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장터 끝 기와집 누각에서 한 남자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서 있었다. 최대감. 호조 판서를 지낸 권력자였다. 재미있군. 최대감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저 몰락한 서울놈이 어린 계집애를 거두었다고. 옆에 서 있던 청지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렇다 하옵니다, 대감마님. 연분이라 했나? 그 계집애 잘하면 제법 볼만하겠구나. 대감마님 그러시면. 아직은 아니지. 아직은. 최 대감은 부채를 천천히 접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열매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제맛이 나는 법이니라. 그렇게 말하며 최 대감은 무협이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무협이 사는 곳은 성박 산기슭 움막이었다. 지붕은 지프로 엮었고 벽은 흙과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벽이 흔들렸다. 무협은 소녀를 안으로 들였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질그릇 몇 개가 전부였다. 여기 누워라. 소녀를 이불 위에 눕히고 무협은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솥에 물을 붓고 약재를 넣고 불을 지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약을 다리는 동안 무협은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은 평온해 보였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무협의 마음속에 불안이 스쳤다. 그는 역적의 아들이었다. 언제 다시 관가에 끌려갈지, 언제 다시 곤장을 맞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자신이 어린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이. 아저씨. 소녀가 가늘게 불렀다. 무협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깨어났구나. 어디 아프냐? 아니요. 그냥 아저씨 옆에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소녀의 말에 무협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약손만 바라보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은 자신을 역적의 자식이라 불렀다. 도둑놈이라 불렀다. 변태라고 손가락질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만은 자신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연분아. 예? 내 곁에 있으면 힘들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욕할 것이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괜찮아요. 소녀가 작게 웃었다. 저는 혼자 있을 때가 더 무서웠어요. 아저씨 옆에 있으면 욕을 들어도 괜찮아요. 무협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그는 약손만 바라보며 나지막이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끝까지 지키리라. 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움막의 집 지붕이 바스락거렸다. 약 끓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다. 그날 밤 무협은 잠들지 못했다. 소녀의 열이 떨어질 때까지 그는 밤새 소녀의 이마를 식혀주었다. 찬물에 적신 천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소녀의 열이 떨어졌다. 소녀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다. 무협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움막 밖으로 나갔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백 의원님 장작을 해야지. 무협은 도끼를 들었다. 손잡이가 낡아 거칠었다. 그러나 그는 도끼를 꽉 쥐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 그 작고 여린 생명 하나. 그것만으로도 그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사흘이 지났다. 연분의 몸은 많이 좋아졌다.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 죽도 제법 먹었다. 무협은 매일 새벽 백 의원의 뒷산으로 가서 나무를 했다. 도끼질을 하고 나무를 묶고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왔다. 하루 종일 일했다. 저녁이 되어 움막으로 돌아오면 연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소녀의 목소리는 맑았다. 형구는 지친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많이 좋아졌구나. 예.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래, 잘했다. 무협은 지게를 내려놓고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연분이 졸졸 따라왔다. 아저씨, 저도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아니다. 너는 그저 쉬어라. 하지만, 연분아. 무협이 소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스했다. 너는 아직 어리다. 어른이 되면 일할 날이 많으니 지금은 그저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라. 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에는 아쉬움이 어려 있었다. 그날 저녁 무협은 죽을 쑤었다. 쌀은 얼마 남지 않았으나 그는 아낌없이 솥에 부었다. 소녀가 먹어야 했다. 자, 먹어라. 아저씨는요? 나는 낮에 먹었다. 거짓말이었다. 무협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태연하게 웃었다. 연분은 조심스럽게 죽을 떴다. 그리고는 절반을 남겨두고 숟가락을 놓았다. 배불러요. 거짓말 마라. 더 먹어야 한다. 진짜예요. 아저씨도 드세요. 소녀가 그릇을 무협 쪽으로 밀었다. 형구는 난처한 얼굴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연분아. 제가 다 먹으면 아저씨는 굶으시잖아요. 같이 먹어요. 반씩. 무협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하나의 그릇을 사이에 두고 죽을 나눠 먹었다. 그 모습을 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움막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최대감의 청지기가 숨어서 두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 대감마님께서 저 계집애를 눈여겨보고 계시니. 청지기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한 달이 지났다. 무협은 여전히 품을 팔아 돈을 벌었고 연분은 움막을 지켰다. 소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어느 날 형구가 장터에서 쌀을 사들고 오는데 연분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가는 것이 보였다. 연분아, 거기서 뭐 하느냐? 무협이 황급히 달려갔다. 소녀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물을 기르려고요. 안 된다. 그런 무거운 것을 내가 어찌. 아저씨, 저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소녀가 씩씩하게 웃었다. 무협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이르다. 내가 하마. 하지만 말대꾸 말고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무협이 물동이를 빼앗았다. 연분은 볼을 삐죽 내밀었으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나 소녀는 움막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우물가 바위에 앉아 무협이 물을 깃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협은 두레박으로 물을 떠올렸다. 팔에 힘줄이 튀어나왔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아저씨. 응? 저. 아저씨한테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거라. 아저씨는 왜 저를 거둬주셨어요? 무협의 손이 멈췄다.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다시 떨어졌다. 철벅 소리가 고요를 깼다. 한참의 침묵 후 무협은 입을 열었다. 예전에 나에게도 동생이 있었다. 동생이요? 그래. 너와 같은 나이의 여동생이 있었지. 무협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영모로 몰렸을 때 동생도 함께 죽었다. 내 눈앞에서. 나는 서얼이라 목숨을 건졌지만 동생은 적통이었다. 그래서 무협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무능해서 동생을 잃었다. 아저씨. 그래서 널 보았을 때 동생이 생각났다. 한강 다리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너를 보았을 때 나는 또다시 지나칠 수가 없었다. 무협이 연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너를 지킬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다. 연분은 입술을 깨물었다. 소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아저씨, 고마워요. 고맙기는 내가 이기적인 것뿐이다. 아니에요. 연분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저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무협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두레박을 다시 들어올리고 물동이를 채웠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연분은 무협이 일을 나가면 움막을 정리했다. 이불을 개고 방을 쓸고 지프로 창문을 막았다. 무협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연분에게 글을 가르쳤다.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연분이 따라 썼다. 이것이 사람인이다. 사람인. 이것이 의로울 의다. 의로울 의. 소녀는 열심히 따라 썼다. 무협은 그런 소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영특하구나. 한 번에 익히다니. 정말요? 제가요? 그럼. 너는 머리가 좋다. 소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무협은 계속해서 글자를 가르쳤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고 장마가 왔고 가을이 왔다. 연분은 쑥쑥 자랐다. 키도 크고 얼굴도 조금씩 여물어갔다. 어느 추석날 무협은 장터에서 엿을 사왔다. 연분아, 이리 오너라. 엿이에요.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무협은 엿을 한 조각 떼어 소녀에게 주었다. 맛있게 먹어라. 아저씨도 드세요. 나는 괜찮다. 안 돼요. 같이 먹어야 해요. 연분이 엿을 반으로 쪼개서 무협에게 내밀었다. 형구는 웃으며 받아들었다.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움막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엿을 먹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아저씨. 응? 저는요, 아저씨랑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무협은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은 맑고 순수했다. 연분아, 너는 아직 어리다.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예요. 무협은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신이 얼마나 천대받는지 이 아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이 아이도 자신을 떠날 것이다. 무협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순간만은 나도 너와 함께 있어서 기쁘다. 무협이 작게 웃었다. 연분도 따라 웃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그 모습은 마치 부녀처럼 혹은 오누이처럼 보였다. 그러나 멀리서 또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언덕 위 최대감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가늘게 좁혀져 있었다. 5년이로구나.
예, 대감마님. 이제 슬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청지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슬슬.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열매를 따야겠구나. 5년이 흘렀다. 연부는 이제 17이 되었다. 소녀는 여인이 되었다. 키가 훌쩍 자랐고 얼굴은 꽃처럼 피어났다. 무협은 47.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형구는 여전히 품을 팔았고 연부는 여전히 움막을 지켰다. 다만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다. 무협은 연분을 피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늦게 돌아오고 일부러 말을 줄이고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연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아저씨,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어느 날 저녁 연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럼 왜? 저를 피하세요? 피하는 게 아니다. 그저 바쁠 뿐이다. 거짓말이었다. 연분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밤이 되었다. 무협은 움막 밖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협은 속으로 다짐했다. 연분이 여인이 되어가면서 무협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아니, 흔들린다는 표현조차 맞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려웠다. 내가 만약 이 아이를 잘못된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무협은 몸서리쳤다. 자신은 이 아이의 보호자였다.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절대 이 아이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무협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다음 날 무협은 장터에서 바느질감을 사왔다. 연분아,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라. 옷이요? 그래. 내 옷이 너무 낡았다. 연분은 천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무협은 고개를 돌렸다. 소녀의 웃는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연분은 며칠 동안 바느질을 했다. 저고리와 치마를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다 만들었어요. 연분이 새 옷을 입고 나타났다. 무협은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었다. 저고리는 소녀의 몸에 꼭 맞았고 치마는 허리선을 드러냈다. 소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다. 여인이었다. 예쁘구나. 무협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부는 수줍게 웃었다. 정말요? 그래. 아주 예쁘다. 무협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주먹을 쥐고 속으로 되뇌었다.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날 밤 무협은 잠들지 못했다. 연분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달이 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무협.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협은 고개를 돌렸다. 백 의원이 서 있었다. 의원님, 이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자네를 보러 왔네. 백 의원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어려 있었다. 무협 자네. 요즘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네. 무슨 소문입니까? 자네와 연분이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네. 무협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자네가 무협이를 음란한 목적으로 기르고 있다고 하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백 의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최 대감께서 자네를 눈여겨보고 계시다네. 최 대감이요? 그래. 최 대감은 권력이 있는 분이네. 만약 그분이 자네를 고발한다면. 무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연분이는 어찌 됩니까? 관가로 끌려갈 것이네. 안 됩니다. 무협이가 소리쳤다. 백 의원이 무협이 어깨를 잡았다. 진정하게.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는가? 자네가 조심해야 하네. 연분이를 지키고 싶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 무협은 고개를 숙였다. 백 의원은 그런 무협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무협, 자네는 좋은 사람이네. 나는 그것을 안 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 그러니 백 의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백 의원이 떠난 후 무협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찌해야 하는가? 연분을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무협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무협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연분이 깨기 전에. 그러나 연분은 이미 깨어 있었다. 소녀는 움막 밖에서 무협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일하러 간다. 이렇게 일찍이요? 그래. 일이 많아서. 무협은 연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연분의 눈빛이 슬퍼 보였다. 아저씨, 저 혹시 무슨 말이냐? 제가 아저씨한테 짐이 되나요? 무슨 소리냐? 요즘 아저씨가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무협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아저씨, 연분아. 무협이 처음으로 연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뇌가 가득했다. 너는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역적의 자식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다. 그런 내가 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구나. 아저씨, 넌 이제 다 자랐다. 혼처를 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 싫어요. 연분이 소리쳤다. 무협은 놀라 소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저씨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연분아, 아저씨가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협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버리는 게 아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이에요. 아저씨는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연분이 울며 움막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무협은 그 뒤를 쫓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 무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그날 무협은 일을 나가지 못했다. 움막 밖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움막 안에서 연분이 나왔다. 소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저씨, 연분아, 저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말해보거라. 연분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저씨를 좋아해요. 오빠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좋아해요. 무협은 숨이 막혔다. 연분은 계속 말했다.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연분아, 그 말은 아저씨도 저를 좋아하시죠? 무협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는 느꼈어요. 아저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걸요. 안 된다. 왜요? 나는 너의 보호자다. 너를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너는 아직 어리다. 세상을 모른다. 무협이 소리쳤다. 연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저도 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아저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연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협은 그런 연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흔들린 지 오래였다. 연분아, 나는.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협은 얼굴이 굳어졌다. 관가의 사람들이다. 말들이 멈춰섰다. 관복을 입은 관리와 포졸들이 내렸다. 그리고 그 뒤로 최 대감이 천천히 나타났다. 김무협. 최 대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놈을 체포한다. 무협은 포박당했다. 굵은 새끼줄이 그의 팔을 올감했다. 무슨 죄목으로 나를 잡는 것이오? 무협은 소리쳤으나 최 대감은 냉소를 지을 뿐이었다. 무슨 죄목이냐고. 허허, 이 역적의 자식이 아직도 모르는가. 최 대감이 연분을 가리켰다. 저 계집애를 음란한 목적으로 유인하고 감금한 죄로 너를 고발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오. 사실이 아니라고. 허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 죄를 알고 있다. 너는 저 어린 계집애를 더럽히려 했지. 아니오. 나는 단지. 닥쳐라. 포졸 하나가 형구의 뺨을 후려쳤다. 무협이 입에서 피가 흘렀다. 아저씨. 연분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으나 다른 포졸이 연분을 붙잡았다. 이년아, 조용히 하지 못해. 놓아줘요.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이 철없는 것이. 최 대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 계집애는 건드리지 마라. 상품에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상품? 무협이 최 대감을 노려보았다. 최 대감은 음흉하게 웃었다. 그래, 상품. 저 계집애는 이제 내 소유다. 이게 자식. 무협은 몸부림쳤으나 포졸들이 그를 눌렀다. 감히 대감마님께 욕을 하다니. 내 놈 곤장 100대를 쳐도 모자랄 놈이로다. 최 대감은 연분에게 다가갔다. 연분은 뒤로 물러섰다. 어린 것이 제법 이쁘게 컸구나. 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군. 5년이라니. 설마. 무협은 경악했다. 최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5해 동안 너희를 지켜봤다. 저 계집애가 자라기를 열매가 있기를 기다렸지. 이 미친놈. 미쳤다고? 아니지. 나는 아주 정상이다. 다만 내 놈이 착각을 했을 뿐이지. 최 대감이 무협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 같은 역적의 자식이 감히 아름다운 계집애를 독차지하려 했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당신이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짐승이요. 금수? 허허, 그래. 나는 금수다. 그러나 이 세상은 금수가 지배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최 대감이 손짓했다. 저놈을 한성부로 끌고 가라. 그리고 그 계집애는 내 저택으로 데려가거라. 안 돼. 무협은 절규했으나 포졸들은 그를 끌고 갔다. 연분아. 연분아. 아저씨. 연분이 울부짖었으나 그녀 역시 끌려갔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다. 웅망만이 텅 빈 채 남았다. 한성부 옥사. 형구는 죄인들이 갇히는 감방에 던져졌다. 차가운 돌바닥 곰팡내 나는 공기 쇠사슬 소리. 새로 들어온 놈이냐? 감방 안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형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봐, 너 무슨 죄로 들어왔어? 닥쳐라. 무협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상대방은 코웃음 쳤다. 기세 좋군. 하지만 여기서는 소용없어.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무협은 벽에 등을 기댔다. 그의 머릿속에는 연분의 얼굴만 가득했다. 연분이 지금 어디 있을까? 최 대감의 저택에 끌려갔을 것이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까?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무협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피가 흘렀다. 동생에 이어 연분이까지.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하늘이시여. 제발. 다음 날 무협은 한성부 관리 앞에 끌려나갔다. 김영구, 내가 한 짓을 자백하라. 판관이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무협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소. 죄가 없다고. 허나 최 대감께서 내 놈을 고발하셨다. 내 놈이 어린 계집애를 유인하여 더럽혔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오. 나는 단지 그 아이를 구했을 뿐이오. 구했다고. 허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 놈을 도둑놈이라 부르더라. 내 놈이 그 계집애를 음란한 목적으로. 아니오. 무협은 소리쳤다. 나는 그 아이를 딸처럼 길렀소. 단 한 번도 더러운 마음을 품은 적이 없소. 허나 증거가 있느냐? 증거?
그래, 증거. 내 놈이 결백하다는 증거가 있느냐? 무협은 말문이 막혔다. 증거? 무슨 증거가 있단 말인가? 그저 마음뿐인데. 판관이 비웃었다. 증거도 없으면서 결백하다고 우기는가? 내 놈은 역적의 자식이다. 원래부터 죄인이지. 그건 끌어내라. 곤장 30대를 쳐라. 나으리. 무협은 항변하려 했으나 포졸들이 그를 끌고 나갔다. 형틀에 묶이고 곤장이 내려쳤다. 하나, 둘, 매 한 대 한 대가 무협이 등을 찢었다. 피가 흘렀다. 그러나 무협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뎠다. 연분이를 지켜야 해. 그것만이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곤장이 끝나고 무협은 다시 감방에 던져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등에서는 피가 흘렀다. 이봐, 괜찮아? 한 죄수가 다가와 물었다. 무협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괜찮을 리가 있나? 저 정도면 뼈가 부러졌을 텐데. 죄수가 자신의 누더기 옷을 찢어 무협의 상처를 감쌌다. 왜? 나를 돕는가? 글쎄. 그냥 내가 불쌍해 보여서. 너 정말로 죄가 없어? 무협은 고개를 끄덕였다. 없다. 그럼 어서 나가야지. 여기 있으면 죽어. 나가려 해도 방법이 없다. 방법이야 있지. 죄수가 속삭였다. 재판에서 증인을 세우면 돼.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 있으면. 증인. 무협이 눈이 커졌다. 백 의원님. 백 의원이라면 자신이 연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다. 증언을 해줄 수 있다. 그래. 백 의원님께 전가를 보내야 해. 무협은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다시 쓰러졌다. 야, 진정해. 내가 도와줄게. 고맙다. 이름이 뭐야? 김무협이다. 나는 장쇠라고 해. 잘 부탁해.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날 밤 장쇠는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밖으로 편지를 보냈다. 무협이 쓴 편지였다. 백 의원님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편 최 대감의 저택. 연부는 화려한 방에 갇혀 있었다. 비단 이불, 화려한 병풍, 값비싼 가구들. 그러나 연부는 그 어느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저 창문만 바라보았다. 아저씨, 어디 계세요? 눈물이 흘렀다. 문이 열렸다. 최 대감이 들어왔다. 어떠냐, 마음에 드느냐? 연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 대감이 다가왔다. 내가 너를 기르겠다. 최고의 옷을 입히고 최고의 음식을 먹이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다. 싫어요. 싫다고? 허허, 아직도 그 역적 놈을 생각하느냐? 아저씨는 역적이 아니에요. 연분이 소리쳤다. 최 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최 대감이 연분의 턱을 움켜잡았다. 연분은 아파했다. 잘 들어라, 이년아.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연분이 최 대감의 손을 뿌리쳤다. 최 대감은 비웃었다. 그럴 수 없다고? 허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천민이고 나는 양반이다.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한다. 그래도 저는 아저씨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배신? 허허, 그 무협놈은 이미 끝났다. 곤장을 맞고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다. 그놈은 이미. 아니에요. 아저씨는 죽지 않아요. 연분이 울부짖었다. 최 대감은 코웃음 쳤다. 허튼 희망은 버려라.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최 대감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자물쇠 소리가 들렸다. 연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저씨, 제발, 살아계세요. 그녀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사흘이 지났다. 무협은 여전히 감방에 있었다. 등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열이 올랐다. 무협 버텨.
곧 백 의원님께서 오실 거야. 장쇠가 무협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무협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괜찮아. 우리 죄인끼리 도와야지.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수가 다가왔다. 김무협. 네. 나으리께서 찾으신다. 어서 나와라. 무협은 장쇠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다. 몸이 휘청거렸다. 버텨, 무협. 그래. 무협은 끌려나갔다. 관아 앞마당. 백 의원이 서 있었다. 무협은 백 의원을 보자 눈물이 났다. 의원님. 무협,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는가. 백 의원이 다가와 무협을 살폈다. 무협의 등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나왔다. 이 상처. 당장 치료해야 하네. 의원님, 그것보다 연분이를 구해주십시오. 연분이? 최 대감이 연분이를 데려갔습니다. 제발. 연분이만은. 무협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백 의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협 일어나게.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네. 정말이십니까?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네. 최 대감은 권력자니까. 그때 판관이 나타났다. 백 의원 오셨소? 그렇소, 나으리. 저는 김무협의 증인으로 왔소. 증인? 허나 김무협은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소. 아직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 않소? 저는 재판을 요청하오. 판관이 눈살을 찌푸렸다. 재판이라. 최 대감께서 가만 계실 것 같소? 그것은 나으리께서 판단하실 일이요. 저는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요. 판관은 한참 동안 백 의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소. 사흘 후에 재판을 열겠소. 그때 증언하시오. 감사하오, 나으리. 백 의원이 고개를 숙였다. 무협은 백 의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흘 후 재판이 열렸다. 한성부 대청. 판관이 위에 앉았고 무협은 아래 무릎을 꿇었다. 백 의원은 옆에 서 있었다. 자,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다. 판관이 나무 방망이를 쳤다. 김무협, 내 죄목은 다음과 같다. 어린 계집애를 유인하고 감금하여 더럽힌 죄. 이에 대해 변명이 있느냐? 나으리, 저는 그 아이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허나 최 대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최 대감의 말은 거짓입니다. 무협은 소리쳤다. 판관이 눈을 가늘게 떴다. 감히 대감마님을 거짓말쟁이라 하느냐? 나으리,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저는 연분이를 딸처럼 길렀습니다. 단 한 번도.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없으나 백 의원님께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판관이 백 의원을 돌아보았다. 백 의원, 과연 그러하시오? 그렇습니다, 나으리. 백 의원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5년 동안 김무협과 연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김무협은 연분이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허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김무협은 연분이를 음란한 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백 의원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 이것은 김무협은 연분이를 위해 쓴 일기입니다. 이 일기에는 김무협은 연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대했는지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판관이 일기를 받아 펼쳤다. 한참을 읽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기를 보니 과연 김무협이 마음이 순수했던 것 같소. 나으리, 그러니. 바로 그때 대청문이 벌컥 열렸다. 최 대감이 들어왔다. 나으리. 최 대감의 목소리는 노기로 가득했다. 이 재판은 무효요. 대감마님 무슨. 김무협은 역적의 자식이요. 그런 자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소. 허나 백 의원님의 증언이. 백 의원의 증언 따위는 믿을 수 없소. 그는 김무협과 한패일 것이요. 최 대감이 판관을 노려보았다. 판관은 움찔했다. 대감마님. 나으리,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시오. 김무협은 유죄요. 최 대감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다. 판관은 땀을 흘렸다. 그러나
바로 그때 대청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나으리,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연분이가 서 있었다. 연분이. 무협은 소리쳤다. 연분은 무협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저씨, 너 어떻게? 저는 탈출했어요. 아저씨를 구하기 위해서. 연분이 판관 앞으로 걸어갔다. 최 대감이 막아섰다. 이년아 감히. 비켜주세요. 연분이 최 대감을 밀쳤다. 최 대감은 휘청거렸다. 나으리, 저는 연분이라고 합니다. 김무협 아저씨와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 계집애구나. 네, 나으리.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거라. 연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무협 아저씨는 저의 은인입니다. 대청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연분을 바라보았다. 나으리, 저는 원래 천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연분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다. 5해 전 저는 한강 다리 밑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무협 아저씨께서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업고 의원님께 데려가셨고 약을 지어주셨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무협은 연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 저는 아저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밥을 주셨고 옷을 주셨고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허나 판관이 입을 열려 했으나 연분이 손을 들어 막았다. 나으리,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말해보거라. 아저씨는 단 한 번도 저를 더럽히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음란한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연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저씨는 오히려 저를 피하셨습니다. 제가 자라나자 아저씨는 저를 보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잘못된 눈으로 보게 될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저씨를 어찌 죄인이라 하십니까? 아저씨는 저의 은인이십니다. 저희. 연분의 목소리가 막혔다. 눈물이 쏟아졌다. 저의 아버지십니다. 대청이 술렁거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최 대감이 앞으로 나섰다. 나으리, 저 계집애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녀는 김무협에게 길들여진 것이요. 길들여졌다고요? 연분이 최 대감을 노려보았다. 당신이야말로 저를 상품 취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5년 동안 지켜보며 제가 자라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인연이. 최 대감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으리, 저 계집애는 거짓말을 하고 있소. 제가 언제? 대감마님. 백 의원이 끼어들었다. 대감마님께서 연분이를 지켜보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 약방에 청지기를 보내어 연분이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연분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예뻐졌는지. 최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대감마님, 진정 죄인은 누구입니까? 백 의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 대감은 말문이 막혔다. 판관이 나무 방망이를 쳤다. 조용. 대청이 다시 조용해졌다. 판관이 최 대감을 바라보았다. 최 대감, 백 의원의 말이 사실이요? 나으리. 그것은 사실이요, 아니요? 최 대감은 대답하지 못했다. 판관이 다시 나무 방망이를 쳤다. 최 대감, 답하시오. 사실이요. 최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청이 다시 술렁거렸다. 그렇다면. 판관이 무협을 바라보았다. 김무협, 내 죄는 없는 것으로 한다. 나으리. 무협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 대감. 판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너는 거짓 고발의 죄와 천민 유인의 죄로 파직한다. 나으리. 제발. 끌어내라. 포졸들이 최 대감을 끌고 나갔다. 최 대감은 발버둥쳤으나 소용없었다. 나으리. 제발. 저는 호조 판서였소. 어찌.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판관의 일갈에 최 대감은 고개를 떨구었다. 대청이 조용해졌다. 무협은 천천히 일어났다. 몸이 휘청거렸으나 그는 버텼다. 연분아. 아저씨. 연분이 무협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미안하다, 연분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다시. 또다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백 의원이 다가왔다. 무협, 이제 자유의 몸이네. 의원님.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네. 백 의원이 미소 지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인가? 무협은 연분을 내려다보았다. 연분도 무협을 올려다보았다. 나으리. 무협은 판관을 돌아보았다. 제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라. 저는 연분이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대청이 다시 술렁거렸다.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수군거렸다. 판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혼인이라. 허나 내 나이가.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 판관이 연분을 바라보았다. 연분이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원합니다. 판관은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나으리 허락해 주십시오. 좋다. 허락하겠다. 판관이 나무 방망이를 쳤다. 김무협과 연분이의 혼인을 허락한다. 대청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협과 연분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연분아. 내 곁에 남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연분이 웃었다. 서방님. 무협은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백 의원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축하하네, 무협. 그리고 연분이. 감사합니다, 의원님. 혼례는 언제 올릴 생각인가? 저희는 가난합니다. 제대로 된 혼례를 올릴 수 없습니다. 허허, 걱정 마라. 내가 도와주겠네. 의원님, 너희는 나의 은인이다. 너희 덕분에 나는 진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으니까. 백 의원이 무협이 어깨를 두드렸다. 어서 가서 준비하게. 좋은 날을 잡아야지. 예, 의원님. 무협과 연분은 관할을 나섰다. 바깥은 맑은 날씨였다. 햇살이 따스했다. 연분아. 예? 미안하다. 내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아니에요. 저는 행복해요. 연분이 무협의 손을 잡았다. 무협도 연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성 밖을 향해 걸었다. 사람들이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비난이 아니었다. 축복이었다. 저 사람들 참 대단하지 않나? 그러게. 세상에 저런 사랑도 있다니. 처음에는 오해했는데 알고 보니 참 아름다운 사랑이었어. 무협과 연분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걸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움막이 보였다. 여전히 초라했으나 이제는 달라 보였다. 그곳은 두 사람의 집이었다. 집에 왔어요. 그래. 우리 집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움막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었다. 한 달 후 혼례식이 열렸다. 장소는 백 의원의 약방 뒤뜰이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혼례였다. 무협은 깨끗한 도포를 입었고 연분은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 신랑 신부 마주보시오. 혼례를 주관하는 노인이 말했다. 무협과 연분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절하시오. 두 사람은 함께 절했다. 한 번, 두 번.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소.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시오. 네. 두 사람이 함께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백 의원이 술잔을 들었다. 자, 축배를. 축배.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무협 정말 축하하네.
장터에서 만났던 돌쇠가 다가왔다. 무협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돌쇠, 미안하네. 전에는 내가 자네를 오해했어. 용서해주게. 돌쇠가 고개를 숙였다. 무협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네. 나도 이해하네. 고맙네, 무협.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연부는 한쪽에서 백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아니었다면 이제 그만하게. 자네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의원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허허, 나는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네. 백 의원이 연분의 손을 잡았다. 연분이 무협을 잘 돌봐주게. 그 친구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린 사람이네.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네도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의원님.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무협과 연부는 움막으로 돌아왔다. 움막 안에는 백 의원이 마련해준 새 이불이 깔려 있었다. 연부나. 예? 정말. 나와 함께 해도 괜찮겠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가난하고 나이도 많고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연분이 무협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제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도 사랑도 희망도. 연분아,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무협은 연분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사랑한다, 연분아.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다. 연분의 배가 불러왔다. 무협,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이냐? 무협은 눈이 커졌다. 연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의원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무협은 연분을 조심스럽게 껴안았다. 고맙다, 연분아.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무협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게도 가족이 생기다니.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 역적의 자식으로 살아야 했던 남자. 그에게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잘 키우자. 네. 절대 굶기지 않고 절대 춥지 않게 하자. 네. 그리고 사랑을 많이 주자. 예, 당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10달이 지났다. 연부는 순산했다. 건강한 딸이었다. 우왕, 우왕. 아기의 울음소리가 움막을 가득 채웠다. 무협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작고 여리구나. 당신 조심해요. 알고 있네. 무협은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작은 손이 무협의 손가락을 움켜잡았다. 연분아, 고맙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아줘서. 당신이야말로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무협은 아기와 연분을 함께 껴안았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그 후로 10년이 흘렀다. 아이는 쑥쑥 자랐다. 이름은 예화. 예쁠 예, 꽃화. 예화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무협을 꼭 닮았다. 아버지. 응, 예화야. 오늘 장터에 가요. 장터? 예. 엿 사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무협은 웃었다. 그래, 약속했지. 가자. 무협은 예화의 손을 잡았다. 연분도 함께 나섰다. 세 식구는 장터로 향했다. 장터는 여전히 붐볐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이었다. 무협 형 오셨소? 그래, 왔네. 예화도 왔구나. 어서 와라. 장꾼들이 예화를 반겼다. 예화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허허, 정말 밝은 아이로구나. 무협은 엿 가게로 갔다. 주인은 웃으며 엿을 내주었다. 예화야, 여기 엿이다. 와, 고마워요, 아버지. 예화는 엿을 받아 물고는 깡충깡충 뛰었다. 무협과 연부는 그런 딸을 보며 웃었다.
참 복받았네, 우리. 그러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무협. 누군가가 불렀다. 무협은 고개를 돌렸다. 백 의원이었다. 의원님. 오랜만이네, 무협. 그리고 연분이. 안녕하세요, 의원님. 백 의원이 예화를 보며 웃었다. 예화도 이렇게 컸구나. 벌써 10살이지? 예, 의원님. 허허, 시간 참 빠르구나. 백 의원이 무협이 어깨를 두드렸다. 무협, 자네 정말 잘 살고 있네. 의원님 덕분입니다. 아니네. 자네 덕분이네. 자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무협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해가 지고 석양이 졌다. 무협 가족은 장터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예화는 아버지의 등에 엎였다. 아버지, 저 무겁지 않아요? 아니다. 전혀. 정말요? 그럼. 아버지는 힘이 세단다. 예화가 깔깔 웃었다. 연부는 그런 부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꿈만 같아. 한때 혼자였던 자신. 죽음만을 기다렸던 자신. 그런 자신이 이제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이루었다. 모든 것이 무협 때문이야. 연부는 무협 바라보았다. 무협도 연분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다. 집에 도착했다. 움막은 여전히 소박했으나 따뜻했다. 자, 저녁 먹자. 연분이 밥상을 차렸다. 보리밥과 된장찌개, 김치. 잘 먹겠습니다. 예화가 숟가락을 들었다. 무협과 연분도 함께 먹었다. 맛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저녁을 먹고 예화는 잠들었다. 무협과 연분은 밖으로 나갔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연분아. 예? 행복하냐? 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무협은 연분의 손을 잡았다. 연분도 무협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빛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오해와 고난을 이겨낸 사랑 이야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전해질 것이다. 그로부터 또 5년이 흘렀다. 예화는 이제 15. 어엿한 처자가 되었다. 무협은 57. 머리는 백발이 되었으나 여전히 건강했다. 연부는 32. 세월의 흔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 식구는 여전히 움막에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 움막은 예전과 달랐다. 무협이 조금씩 고쳐서 이제는 제법 튼튼한 집이 되었다. 아버지, 저 오늘 장터에 가도 돼요? 예화가 물었다. 무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거라. 하지만 해지기 전에 돌아오너라. 예. 예화는 바구니를 들고 나갔다. 연분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 이제 다 컸어요. 그러게. 벌써 혼처를 알아봐야 할 나이지. 아직 이르지 않아요? 아니, 이제는 생각해봐야지. 무협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화가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네. 그럴 거예요. 우리처럼. 연분이 무협의 손을 잡았다. 무협도 연분의 손을 꽉 잡았다. 한편 장터에 도착한 예화는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예화. 왔구나. 엿 가게 주인이 반겼다. 예화는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은 무얼 사러 왔느냐? 쌀이요. 어머니께서 부탁하셨어요. 그래. 그럼 여기 있다. 가져가거라. 주인이 쌀 한 마를 내주었다. 예화는 바구니에 담았다. 감사합니다. 천만에. 아,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거라. 주인이 엿 한 조각을 내밀었다. 예화는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우리 예화한테는 항상 서비스지. 고마워요. 예화는 엿을 받아 물고는 장터를 돌아다녔다. 그때 예화는 한 청년을 보았다. 청년은 책을 팔고 있었다. 책이요. 좋은 책이요. 청년의 목소리는 맑았다. 예화는 청년에게 다가갔다.
책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응? 아, 물론이지. 청년이 웃으며 책을 내밀었다. 예화는 책을 펼쳤다. 이건 천자문이네요. 그래, 맞아. 글을 배우고 싶어? 저는 이미 알아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 그래? 대단한데. 청년이 감탄했다. 예화는 수줍게 웃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 어떤 분이신데? 착하시고 따뜻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세요. 청년이 웃었다.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를. 당연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청년의 이름은 도윤. 선비의 아들이었다. 예화, 나 너 마음에 들어. 예? 친구하지 않을래? 예화는 얼굴이 빨개졌다. 친구요? 응. 나도 친구가 필요하거든.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다. 그날 이후로 예화와 도윤은 자주 만났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산책길에서. 무협과 연부는 그런 딸을 보며 흐뭇해했다. 우리 딸 사랑에 빠진 것 같네. 그러게요. 저 청년 괜찮아 보여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당신 딸을 보내기 싫지 않아요? 싫지. 하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보내야지. 연분이 무협의 손을 잡았다. 당신 좋은 아버지예요. 고맙네. 한 해가 또 지났다. 도윤이 무협을 찾아왔다. 아버님. 도윤이 공손하게 절했다. 무협은 도윤을 맞이했다. 어서 오게. 아버님, 오늘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청? 무슨 청인가?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예화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무협은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긴장한 얼굴로 무협을 마주보았다. 자네, 진심인가? 예, 아버님. 저는 예화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화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무협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허락하겠네. 정말이십니까? 그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예화를 절대 울리지 말게. 만약 울린다면. 무협이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무협은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일어나게. 이제 자네는 내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저녁 무협은 예화를 불렀다. 예화야. 예, 아버지. 도윤이가 왔더구나. 네. 예화의 얼굴이 빨개졌다. 무협은 웃었다. 혼인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너는 어떠냐? 예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아요. 그래. 그럼 혼례를 준비하자. 아버지. 예화가 무협을 껴안았다. 무협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행복하거라, 예화야. 예, 아버지. 한 달 후 예화와 도윤의 혼례가 열렸다. 이번에도 백 의원의 약방 뒤뜰에서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신랑 신부 마주보시오. 예화와 도윤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절하시오. 두 사람이 절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소.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무협과 연부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 우리 딸이 시집을 가네요. 그러게. 이제 다 컸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혼례가 끝나고 예화와 도윤은 인사를 하러 왔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잘 살겠습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 거라. 감사합니다. 예화가 부모님을 꼭 껴안았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예화야. 예화와 도윤이 떠났다. 무협과 연부는 그들을 배웅했다. 잘 가거라. 예. 말이 멀어졌다. 무협과 연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당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러게. 쓸쓸하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연분이 무협의 손을 잡았다. 무협도 연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우리 둘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되었다. 무협과 연분은 밖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많네. 그러게요. 연분아. 예? 고맙네. 내 곁에 남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아니네. 우리 둘 다 서로 덕분이지. 그러네요. 두 사람은 웃었다. 당신, 우리 내일 장터에 가요. 장터? 네. 다음 날 무협과 연분은 장터에 갔다. 장터는 여전히 붐볐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협 형. 연분이 누나. 사람들이 반겼다. 무협과 연분은 웃으며 인사했다. 오랜만이네들. 예화는 잘 있나? 그럼. 도윤이와 잘 살고 있네. 다행이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무협과 연분은 장터를 돌아다녔다. 당신 저기 옆 가게예요. 그래. 가보자. 두 사람은 옆 가게로 갔다. 주인은 웃으며 엿을 내주었다. 여기 있어요. 고맙네. 무협이 돈을 내려 하자 주인이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아니, 그럴 수는. 괜찮아요. 두부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무협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네. 두 사람은 엿을 받아 물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네. 그러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장터를 걸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연분아. 예? 우리 정말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무협은 연분을 돌아보았다. 연분도 무협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 순간 무협은 문득 생각했다. 여기가 시작된 곳이지. 이 장터.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오해도 고난도 그리고 사랑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니,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